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어제 우리의 토크를 기억을 하시죠?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난리 났네요. 1225님이 무릎팍 도사보다 더욱 예리하고 섬뜩한 예상. 근데 사실 뭐 듬직하고 멋지다. 뭘 이렇게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잖아요. 아, 4개 맞췄잖아요. 4개 수상할 거로 내가 어제 방송에서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사실 저 4개까지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대부분 4개 2개, 맞췄다고. 3개인데 네. 4개 뭔가 탁탁 찍어서 했으면 딱 좋았을 건데 그건 아니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게 촉이 있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편말을 하세요? 아니, 폄하 정말.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죠. 저희 틀렸는데요. 네, 맞췄습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서 참 대단하다. 4개를 맞추다니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꼭 제가 봉준호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더욱 지금 표정이 너무 펴 있어서 뭔가 좀 긴장이 좋은 됩니다. 일이니까요.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좀 묻어가겠다는데 뭐 네. 일단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LA에서 열린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아카데미상 92년 만에 한국 영화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미국 기준으로도 이 외국어 영화죠.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최초입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 오스카의 장벽이 깨졌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던데.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요. 네. 한 번 후보됐는데 수상까지 그래서 4개나 받았어요. 저는 그 표현이 제일 좋던데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를 살렸다. 그렇죠.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미국 현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 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 한 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 잠깐 전화 연결하죠. 자,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안진용입니다. 네. 일단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관객들이나 외신 기자들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방송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난리 났다는 게 딱 맞아요. 그런 건 더 딱 그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하면 오스카 소 화이트라고 해서 백인들에게 굉장히 치중된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역사적 승리라고 하면서 백인 감독이 만든 백인 이야기에 대한 의존이 막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지에서 이제 발표 작품상 감독상 나기 전에 만난 현지 기자들도 사실 이거는 패러사이트에 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딱 발표가 나니까 네. 한국 기자단들은 달려와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받을 만한 작품이 이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충분히 납득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누가 보면은 예상 외다 의외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작품에게 상이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럼 안진영 기자도 그러니까 축하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저 사실 기사들은요,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도 이제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예. 주변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악수를 한번 하자고 하고, 오히려 우리 기자들의 소감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취재를 한국 당하셨군요. 기자단이 이렇게 예. 그렇죠. 왜냐면 한국 기자단들이 이렇게 미국 아카데미 취재로 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취재 대상이 됐던 거죠. 그러게요. 그러나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털썩 주저앉은 사진이었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네네. 송강호 씨가 시상식 그 뒤에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무대 뒤 상황이 좀 어땠어요? 그 무대 뒤 상황은 일일이 공개된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네. 이제 외신 기자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그 함께 출연한 최우식 배우가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송강호 씨가 이렇게 사석에서 눈물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 순간이 감격스러웠다는 얘기일 거고요. 예. 이 모든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 한국 기자단들하고 따로 한번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송강호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살인의 추억 이후 20년 동안 함께 봉준호 감독과 일을 해왔는데 그 결정판을 본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어진 질문이 다음에도 페르소나로서 함께 할 거냐는 질문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봉태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디테일하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 살짝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게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려야 되고 항상 비에 쫄딱 맞아야 되고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작품을 해왔다는 이 우스갯소리를 돌려 얘기한 겁니다. 예, 창작 그 아픔의 뒤안길이군요. 한마디로. 네. 네네. 그나저나 이 미국에서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감독상, 작품상이 호명됐을 때요. 네.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 여러분께서 보신 그 TV 화면 속에 있었던 그 감독들도 그리고 배우들도 환호했지만 기자실, 프레스룸 안에 있던 모든 외신 기자들도 환호를 하면서 네. 모두 봉봉봉봉 하면서 봉준을 외쳤거든요. 이 작품이 받은 상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이 작품 감독상을 받은 다음에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을 향해서 존경을 표했거든요. 아, 내가 저도 봤어요. 저분의 TV로. 예. 네. 근데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외신 기자 한 명이 와서 얘기한 게 저런 모습이 미국에서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과 우월함,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낮은 곳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난 저분을 통해서 영화를 배웠다고 하는 저런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사실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이런 한국적인 그런 민족성이나 그런 상대에 대한 예우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더욱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 잠깐 미국 현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안 기자 그 말씀대로 봉준호 감독 어떻게 떨지도 않더라고요. 준비 탈 줄 알아. 아유, 또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네. 준비가 되는 건지 네. 저는 하나하나가 네. 무슨 영화 같아요. 마- 텍사스 톰 이런 거 전기톱.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거의 무대 위에 올라가면 엄청 떨릴 것 같은데. 떨릴 건데 전혀 떨지도 않고. 영어도 좀 쓰고 네. 한국말 통역도 맡기고. 네. 어휴. 영어 얘기 나오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2심 법원 재판장이 바뀝니다. 네. 서울고법 인사 이동 때문인데요. 형사 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가 됩니다. 네. 이 배석 판사인 최양석 판사도 전보 발령이 나서요. 주심 김민기 판사 외에 나머지 2명이 바뀌기 때문에 네. 선고 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음. 단순한 뭐 인사이동으로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이 차문호 부장판사가 선고를 그동안 2차례 미뤄왔어요. 예, 그랬죠, 맞아요. 네, 예. 2번 정도를 미뤘고 최근에 미룬 게 이제 1월 21일이었는데 2차례 미루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 킹크랩 시연에 참석한 것은 맞지 않냐라는 형태의 심증을 드러낸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계속 미뤘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미룬 채로 재판부가 바뀌게 되었는데 또 이러면 아무래도 기록 읽고 또 변론 듣고 이러다 보면 선고 또 미뤄질 것이다. 네. 이런 추측이 나와서 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러다 4년 임기 다 채운 것 아니냐. 김경수 지사의 4년. 네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 차문호 부장판사가 그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해서 저희 이 뉴스 세계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결국은 2년이었거든요. 임기가 통상 2년입니다. 서울고법에 2년째 있었고 가는 상황인데 본인이 선고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요. 네. 2번 미뤄가면서 8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변론기를 다시 잡았어요. 3월 10일 날. 그러면서 시연에 참석한 것 같다고 또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네. 아주 이례적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선고기를 연기하면서 변론을 제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주심하고 재판장하고 좀 이견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김민기 지금 주심하고 예. 재판장인 차문호 예. 부장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면서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기를 연기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처음에 차문호 부장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날도 앞두고 있고 또 굳이 판결 선고하면 이건 유죄도 요거도 먹고 무죄도 하여튼 상당히 정치적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조금 전에 제가 4개 맞춘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그 박지원 변호사께서 이게 법관 인사를 염두에 뒀을 네. 가능성도 있다고 딱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제가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인정해 줬어요 지금 박준 변호사. 되게 맞습니다. 우리 김종배 씨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인사가 있는데 문제는 4.15 총선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 4.15 총선 때까지 과연 날 수 있는가. 음. 만약에 전원 교체가 되거나 김민기 부장이 주심이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김민기 주심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같으면 재판부가 갱신이 되면 판결을 하기에는 몇 번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주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함상훈 부장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예. 좀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게 좀 결론이 좀 빨리 날 가능성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잠깐만요. 현재 예, 예측되고 있는 시기상으로는 조금 일러도 7월쯤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판결이. 예. 본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맞는데 이 3월 10일 날 하면 4월 달, 5월 달까지는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록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막 주심까지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김민기 주심이 모든 기록을 보고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인데요. 김민기 주심은 이것도 부장 판사긴 합니다. 주심은 무죄를 좀 심증을 갖고 있었고 차문호 부장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까 가정입니다. 두 판사의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예, 게 저는 그 그 얘기입니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재판이 많이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심의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법관 인사 때문에 이제 그 새로 판사가 왔을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쭉 했던 주심 판사의 의견이 많이 아주 결정적이죠. 결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반대였다면 모르겠지만 예. 제가 뭐 추측한데는 김민기 부장 주심이랑 차문호 부장이랑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추측이라는 거는 단순히 변호사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추측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게 처음 1월 21일 변론 재개 당시에 이런 얘기들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선거법 관련한 판결은 좀 속전속결을 하는 것을 재촉하죠. 원래는 법원 그렇죠. 측면에서. 원래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재촉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앞당기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의 전망의 포인트는 사실은 새로운 함상훈 판사가 아니라 네. 그 주심인 김민기 판사. 못 딱 봅니다. 이렇게 못 정리하면 되는 저는 거예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한 캐비넷일 겁니다. 아마 못 음. 봅니다. 그래서 주심의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판결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요거 한 포마 알 겁니다. 목소리가 약 반 옥타브 내려갔어요.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어제도 아무래도 총선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네. 일단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면 거대 양당이 지금 리스크 관리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네. 좀 요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총선 예비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습니다. 원래는 곧바로 정 전 의원이 입장 표명을 하려다가 그러게요. 이걸 오늘로 미룬다. 네, 하루 미뤘어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자유한국당 쪽은 어제 태영호 영입을 통해서 좀 반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역구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지역구 얘기가 나오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호 받아야 될 요원인데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긴 있죠. 네, 예, 그렇죠. 경호 문제가 좀 발생해요. 특급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선거도 어찌 합니까?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라서 네. 사실 굉장히 뉴스가 좋은 뉴스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걸 뒤엎어버린 게 황교안 당대표의 발언 문제였습니다. 그 사태. 예. 그래서 성균관대 방문하면서 뭐 1980년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이러면서 학교가 당시에 휴교가 됐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네. 이 발언의 부적절성이 도마에 올랐죠. 그렇죠. 광주 사태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그래 언론이 보이죠, 80 해석을 년이니까. 하고 있는데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이름이 결정이 된 게 도대체 언제적 일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더 이상 안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얘기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런 말 실수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선거 끝날 때까지 뭔가 다른 또 구설수나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자유한국당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유세 현장이나 선거운동 현장에서 이제 일거서일투족이 이제 모든 어떤 기자들의 이제 그렇죠. 어떤 촉에 이제 걸려들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거가 있는데 어떤 실수성 그런 거와는 이 발언은 또 성격이 약간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엄청나게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인식적 문제니까요. 이걸 인식.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이제 그렇죠. 그 계속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단체에서도 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 문제 제기를 크게 제기한다면 뭐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황교안 리스크라는 것을 조금 더 또 다른 주제로 넘기다 보면 지금 대통합신당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신당 창당을 통해서 통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명칭 일단 대통합 신당으로 네. 거의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랑 또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만나는 문제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그래서 출마할 지역구도 미루고 있고 만날 시기도 미루고 있고 이런 타이밍에 대한 문제들도 발언 문제만큼이나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새 집을 짓자. 그다음에 뭐 3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개혁 보수로 네.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거와 사퇴라고 하는 이 발언, 그 역사적 인식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답이 됩니다. 안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선거 직전에는. 종로 선거가 지금 특히 주목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게 토론이 원래는 지역구 선거에서 토론 자리라는 거는 지역 방송국 그러니까 맞아요. 케이블 TV 같은 맞아요. 데서 많이 맞아요. 중계를 해요. 예. 그런데 종로 지역구의 방송, 종로 지역구의 토론은 사실상 전국 이거는 방송이죠. 이거는. 그 유력 대권 주자 중에 꼽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구 토론이지만 이 토론이 굉장히 나중에 그렇죠. 어떤 흥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고 네. 황교안 당대표가 나중에 당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에 대한 문제 이런 네, 네. 것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테스트 장소가 그 종로 지역구의 토론 자리가 아닐까. 저희가 종로 출마 여부 하다가 저는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예. 결국 마지막에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암만 손을 내봐도 그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또 맞췄다고 지금 아니, 주장하는 맞췄다는 게 아니고요. 네.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저희는 출장 토론도 가능한데 저희 시선 집중은 저희가 한번 가죠. 종로로. 네. 성사만 된다면 그냥 여기 가까우니까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실라나 두 사람. 아니요 성사만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려면 가죠. 뭐 네. 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맛을 다시면서 네.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